자, 두 번째 연역적 탐구 방법의 예로는 지금 보이는 사진들과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지금 사진에 보이는 과학자, 그리고 이 과학자가 발견한 실험 결과, 그리고 그 물질에 관련해서 나와 있는데 여기 영어로 나와 있죠. 페니실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페니실린은 최초의 항생제예요. 항생제는 세균을 죽이는 약이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가 한 번씩은 다 먹어본 기억이 있을 건데 이 페니실린 덕분에 우리가 질병으로부터 좀 더 자유로워질 수 있지 않았을까. 자, 그러면 이 페니실린에 관련된 영상 선생님이 주는 링크로 들어가서 이 영상을 먼저 보고 연역적 탐구 방법의 각 단계별로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영상의 내용을 한번 단계별로 정리를 해보면 먼저 플레밍이 휴가를 다녀왔더니 연구하던 배지에서 푸른 곰팡이가 생겨 있었어요. 그리고 그 푸른 곰팡이 주변에는 포도상구균이라는 세균이 자라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플레밍은 문제의식, 즉 의문이 생긴 거죠. 왜 푸른 곰팡이가 포도상 구균을 자라지 못하게 할까라는 의문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실험을 하기로 마음을 먹은 거죠. 그래서 가설을 어떻게 설정했죠? 푸른 곰팡이가 포도상 구균을 어떻게 한다? 죽이는 물질을 만든다. 진짜 그렇게 되는지 이제 실험을 설계를 해야겠죠. 탐구 설계와 수행은 합쳐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모든 조건이 동일한 세균 배양 배지를 2개를 준비를 해야겠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세균을 포도상 구균을 키워야겠죠. 그 다음에 이제 한쪽에만 무엇을 주입을 한다? 이게 중요하죠. 한쪽에만 이렇게 푸른 곰팡이를 주입을 해야겠죠. 여기는 푸른 곰팡이가 없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죠? 그렇죠. 여기서는 세균이 자라났어요. 하지만 푸른 곰팡이가 발려진 배지에서는 세균의 생장이 억제되더라. 잘 못 자라더라. 그래서 결론은 푸른 곰팡이가 여기서는 포도상 구균이라고 할게요. 세균의 생장을 억제하는 물질을 가설이 올바르게 이제 검증이 된 거죠. 근데 만약에 실험을 했는데 내가 생각했던 대로 안 나왔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다시 새로운 가설을 설정해서 반복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역적 탐구 방법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가설 설정 과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탐구를 할 때 앞으로 실험을 하겠지만 중요한 것이 이렇게 실험을 설계하는 과정이에요. 이 중에서 우리 2가지를 예시를 들었는데요. 여기서 어떤 변이를 얼마나 잘 통제하느냐에 따라서 실험 결과가 매우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변인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 마무리를 하도록 할 거예요. 자, 변인이라는 것은 실험에 영향을 주는 모든 것을 포함하는 독립변인이 있고 이것에 의해서 결과가 되는 변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라고 보시면 돼요. 독립변인은 원인을 의미하고 종속변인은 결과를 의미해요. 그런데 원인이 되는 것들은 굉장히 많아요. 앞에서 플레밍의 예시를 통해서 한 번 더 얘기를 해보면 자, 세균이 자라는데 영향을 줄 수 있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렇죠. 뭐 햇빛이라던가 온도, 습도 이런 것들 그리고 푸른 곰팡이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들이 모두 원인이 될 수 있죠. 그 결과 우리는 세균이 얼마나 잘 자라느냐를 보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원인이 되는 것들은 두 가지로 나누어서 한 가지는 통제를 꼭 해주고 한 가지는 통제를 안 하고 일정하게 유지시키는 게 있겠죠. 그래서 일정하게 유지시켜야 되는 것을 우리는 통제 변인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뭐 온도라던가 플레밍의 실험에서 습도라던가 두 개의 실험 패트리 접시에서 똑같이 해줘야 한다는 거죠. 습도라던가 아니면 뭐 키우는 발라준 세균의 양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 중요한 것은 이 조작 변인이에요. 조작은 다르게 해줘야 돼요. 어떻게 다르게 해줬죠? 그렇죠. 푸른 곰팡이가 한쪽에만 있도록. 유무. 한쪽에는 있고 한쪽에는 없도록 조작을 해준 거죠. 그랬더니 무엇을 관찰하자? 세균의 생장 정도를 알아보자 였죠. 그래서 이렇게 통제 변인만 가해준 것을 우리가 대조군이라고 하고요. 조작 변인까지 해준 것을 실험군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이것이 대조군이고 이것이 실험군이었던 거죠. 그래서 둘 다 통제 변이는 똑같이 조작 변이는 실험군에만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해볼 실험에서도 이 실험군과 대조군을 잘 구분해서 실험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선생님이 보내준 링크를 통해서 마무리를 하고 다음 시간에 수업 시간에 만나도록 할게요.